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상황을 보고서로 작성한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 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이 북한은 현재 시점에서 추가 핵실험을 해야 할 기술적인 동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복구는 추가 핵실험 위협을 통해 지렛대를 얻기 위한 정치적 의도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12일 VOA에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7차 핵실험 관련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건 그동안 충분한 데이터를 얻었고 따라서 추가 핵실험을 통해 얻어야 할 기술적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re's no need from technical point of view. Go ahead because we have those half a dozen nuclear tests. We have perfected our nuclear weapon with some other tests which are not nuclear explosions but various kind of hydrodynamic tests or done simulations using software and experiences from the tasks. So this may be enough for them.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설계 과정도 마찬가지라면서 북한은 과거보다 훨씬 더 나은 설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등 현재 시점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여러 억지력에 대해 이미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이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지목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처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은 중국 등의 핵실험 반대와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무릅쓸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모든 기술적 데이터를 가진 북한이 지난해부터 풍계리 핵실험장 3, 4번 갱도 복구 작업으로 핵실험 가능성을 보인 건 기만술책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So these are signals. Be careful with us. We have all this and we, by some additional steps, we can do a nuclear test.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다만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 기술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준비를 갖춰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7차 핵실험 여부와 별개로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하이노넨 특별연구원은 직접 작성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의 11자 보고서를 통해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소규모 활동은 계속되고 있지만 교통량 증가나 갱도 주변 인력 배치 등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이 서해상에서 벌이고 있는 선박 간 환적의 자세한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BOA가 여러 차례 보도한 선박 간 환적 정황이 유엔의 자료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북한 서해 초도 남쪽 해상의 지난해 5월 30일자 위성사진입니다. 선박 세 척이 밀착한 모습으로 각각 순창 78호와 토요 하루호, 백양산호라는 표식이 붙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순창 78호는 지난해 BOA가 북한 해상에 출현했다고 지목한 중국 선박인데 이 선박이 북한 영해에서 다른 북한 선박 두 척과 선체를 맞댄 채 뭔가 주고받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전문가 패널의 올해 보고서에는 이처럼 북한 서해 초도 일대에서 이뤄진 선박 간 환적의 자세한 상황이 위성사진 자료와 함께 공개돼 있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해 서해 초도 인근 해상에서 36건의 환적 의심 사례를 발견해 보도했습니다. 환적에 가담한 선박은 두세 척씩 선체를 바짝 밀착한 형태로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으로 포착됐는데 이번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는 당시 상황이 좀 더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 패널은 민간 위성사진이 아닌 유엔 회원국이 제공한 위성사진, 즉 특정 국가 정보기관의 위성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선박명까지 확인해 공개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이 지난해 4월과 5월 북한 초도 일대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한 선박 중 이름을 공개한 선박은 10여 척에 이릅니다. 이들 중 약 절반은 북한 선적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중국 깃발을 달거나 중국 회사가 관리하는 등 중국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선박들입니다. 이들 선박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중국에서 출항한 물품이 환적을 통해 북한에 건너간 사실은 명확해졌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중국 선적의 바지선 장선푸 6988호가 선박 두 척 사이에 자리한 위성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한쪽 선박에 실린 석탄이나 모래 등을 다른 선박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서해 초도 인근 해상을 주요 환적지로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지난해부터입니다. 북한에 잇따른 핵과 미사일 개발 시험 등으로 대북 제재, 즉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으로 매입한 선박 21척과 금수품을 운송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선박 4척을 제재 대상에 올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권고했으며 이들 선박 중에는 BOA가 과거 한국 깃발을 달았거나 한국 회사가 운영 혹은 소유했다고 지목해 보도한 북한 선박들과 지난해 한국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던 무포호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작년까지 한국인이 운영주였지만 이후 북한 선적이 된 락원 1호는 제재 권고 선박 25척 명단 가운데 첫 번째로 이름을 올렸는데 한국인이 운영하던 시절 안하이 6호였던 락원 1호는 지난해 5월 18일 한국 부산항을 떠난 뒤 불과 한 달여 만인 6월 20일 북한 남포항의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안하이 6호가 부산 인근 해상에 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위성사진과 이후 부산을 떠나 한반도 서해를 항해하던 도중 돌연 기수를 북한 남포로 돌린 항적이 표시된 지도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가뭄 실태가 미국 위성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전 세계 가뭄 지수를 보여주는 미국 해양대기청의 위성 자료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일 주간 북한 전역을 검붉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해양대기청은 가뭄의 정도에 따라 중간과 높음, 심각 수준을 각각 노란색과 붉은색, 검붉은색으로 구분합니다. 앞서 지난 3월 6일부터 12일 주간 북한 중부지대를 중심으로 나타난 진한 노란색과 붉은색은 한 주 뒤인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주간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주간에 다시 곳곳에 노란색과 붉은색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3월 27일부터 4월 2일 주간에는 이전보다 더 붉어진 점이 북한 전역으로 확대돼 북한 내 가뭄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북한 매체들은 지난 4일 김덕훈 내각 총리가 지도하는 내각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열고 가뭄 피해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다음 달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중국 이행보고서 심의를 앞두고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은 11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와 공동으로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법적 지위가 없어 인신매매와 강제 결혼에 취약하다며 특히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 위험 때문에 인권 침해를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보고서를 제출하고 인신매매를 통해 강제 결혼한 북한 여성들이 중국인 남편의 육체적, 성적 학대를 받으면서도 강제 송환의 두려움 때문에 학대를 견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모두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및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탈북민 강제 송환을 중단하고 임시 거주증을 발급하며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하고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북한 정권에 의한 납북자와 억류자의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의 이도훈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이날 6.25 한국전쟁 납북자 기념관에서 이미일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사장과 황인철 1969년 대한항공 납치 피해자 가족 대표, 북한 억류 피해자 가족 등을 만나 이들을 위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여사는 너무 늦게 찾아뵈 죄송하다면서 1977년 북한에 납치된 아들을 하루도 잊지 못했다는 피해 가족의 울분을 경청한 뒤 사랑하는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수십 년을 지내야 하는 아픔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생사 확인과 귀환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납북자와 억류자 가족들은 그동안 역대 어느 대통령이나 영부인도 우리들을 만나주지 않았는데 우리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만나주신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긴다면서 오늘의 따뜻한 위로가 버텨낼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